안녕하십니까. 비스타리 부동산 이상민입니다. 며칠 전에 대선이 끝났습니다. 네, 거의 뭐 피말리는 초박빙의 승부를 치렀는데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7번이 넘는 선거 대선에 투표를 해봤지만 이렇게 초박빙으로 끝난 승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으로 갈려졌다는 거죠. 네,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수치가 정말 진정한 수치인지는 나중에 드러나게 될 일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많은 이런 그 의혹들이 이제는 수사 대상에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 하는데 대장동 개발이 왜 게이트라 부를까? 사람들이 왜 부를까요? 그냥 대장동 개발하면 되는데 왜 게이트라 부를까요? 그 게이트라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돈이. 일반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도 말이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신도시 개발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 주도하에 합니다. 정부 주도하에. 뭐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마다 개발공사도 있어요. 지방공사가 있어요. 지금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있어요. 경기주택공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는 토지주택공사. 제가 그러죠. 토지주택공사가 있어요. 대부분이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도시개발 사업도 이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주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주들한테 맡기나요? 안 맡깁니다. 분명히 토지주들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 강일동 있죠? 강동구 강일동. 강일 1지구. 1지구에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토지가 있어가지고 상수로 물려준 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개발되면서 제가 거기에 토지대책위원장을 한 2년, 한 3년 가까이 했어요. 하면서 거기에 사업 시행자가 누구였냐면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지방공사인 SH공사가 거기에 사업 시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사업 시행 SH공사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막 허구날 그랬어요. 그때도 사업 시행자는 민간인이 아니고요. 공사였다고, 공사. 지방 공사 말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을 왜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굳이 혼자 해도 될 일을 그 중간에 민간 사업 시행자를 같이 끼워놓은 거예요. 민간 사업 시행자를 끼워놓은 건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걔네들이 해먹은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수익률이 너무 많다는 거지. 지분율도 아주 미세한 애들인데 걔네가 갖고 온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걔네 수익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그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법에. 보면 1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정하는 공공기관이 하고요. 대통령 정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하고 지방공기업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가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시행자가 쭉 나와 있어요. 사업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4번에서 다 끝납니다. 이 4번에서 다 끝나요. 그 밑에 도시별 구역의 토지 소유자, 도시별 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이렇게 나오죠.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여기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걸 주질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요번에 이 대장동이 터진 게 뭐냐면 여기 8번, 9번, 10번 여기 있죠.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요게 법이 나와 있어요. 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에 맞게 도시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일반 건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택업자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화천대유잖아요, 지금. 자산관리회사 여기는 어지간해서는 이거 주지 않습니다. 왜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중간에 끼워놓은 거죠. 그리고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제 그게 터지니까 국토부 대장동 방지법 6월부터 시행. 예? 민간 사업자 개발 이익률 10% 제한. 이렇게 되면요.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6월부터 시행하는데 저번에 주택공사 토지 투기해가지고
또 법을 또 개정했죠. 농지법 개정해서 결국 또 누가 또 피해를 받나요? 농지 산 사람들, 농지 사가지고 좀 어떻게 좀 주말 농장이나 좀 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팔지도 못해요. 그 농지 팔지도 못해요. 평생 세금 내고 그냥 갖고 있어요. 왜냐? 그 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를 농민들이 이제 사야 되는데, 아니 그 1000제곱미터도 안 되는 300평밖에 안 되는 농지를 어떤 농민이 삽니까? 예? 농민이 사가지고 뭔 저기서 농사 짓게 있다고? 주말 농장으로 침해 삼아서 하는 농지를 누가 농민이 사겠냐고. 팔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또 도시개발을 사올 때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총 사업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 사업 중 국토부 장관과 협의 대상은 현재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이죠. 30만 평은 이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제 50만부터 하라는 얘기죠.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 사업은 총 562개인데, 이 가운데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지는 22개, 50만은 107개이기 때문에 130개 정도가 협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지금 대전광역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해먹었어요. 이거 보고 누가 들어오겠냐고. 민간 사업자가 앞으로 이게 이제 10% 제한하는 들어오겠어요? 11만 프로. 하천대요. 11만. 여기 보시면 하천대유 자산관리 지분율이 1%예요. 배당금 577억 받아갔어. SK증권도 6%밖에 안 돼서 3,463이야.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지금 SK가 엄청난 저걸 봤어요. 이득을 본 대표적인 대기업이 SK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옆에 항상 최 회장, 최종현인가요? 따라다니잖아요. 뭔가가 엮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엮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거든. 11만 프로예요. 11만. 이제 11만 %인데 배당 수익률 11만 % 가져갔는데 이제는 이걸 10%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을, 지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도 될 일인데, 이 엄청나게 얘한테 돌아간 이 배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혼자 했으면 그게 다 성남시의 재원으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성남시는 아직 호의호식했겠죠? 시민들은? 근데 여기서 사업 시행자로서 여기에 있는 뛰어넘으로써 중간에서 이익을 먹었겠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근데 거기에 계신 민간 사업 시행자 계신 분이 성남시장하고 그 전부터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굳이 넣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동안에 잘해왔어요. 잘해왔어. 근데 왜 굳이 여기 밑에 있는 이 밑에는 그동안에 신경도 쓰지 않는 사업 시행자를 왜 굳이 끼워 넣으면서까지 그것을 했을까? 그럼 그 수익의 배분을 성남시 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4번까지 해당된 되는데 왜 굳이 밑에 있는 데까지 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없을까? 그럼 얘네도 분명히 이익이 나겠죠? 이익이 났는데 지금 엄청나게 이익이 났죠? 이익이 났는데 여기에 있는 민간 시행자가 그걸 다 먹었을까? 어차피 그거 사인은 누가 합니까? 최종적으로? 근데 시장이 합니다. 시장. 성남시장이 사인합니다. 근데 성남시 시장인 이재명 씨가, 아 그래,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 나는 거기 전혀 관여 안 할 테니까, 어차피 뭐 민간 사업 시행자니까 그래 너희가 다 해. 해서 잘 배불리 호의호식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대장동 개발을 왜 게이트라 부를까? 이래서 게이트라 부르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왜 중간에 민간 사업 시행자를 꼭 끼워 넣었어야만 되는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민간 사업 시행자,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끼워 넣으면서까지 해야 됐을까? 만약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수입으로 다 들어가면 성남시장은 털이죠. 예, 그거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거 손대면 안 되죠. 근데 민간 사업 시행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거기 성남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딜을 해서 뭐 나눠 먹든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성남시장 때 하는 거니까. 또 경기도지사 때하고는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틀린 단체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의 사모라고 하는 사람이 법인카드를 자기네 일반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다는 거. 저도 예전에 음식점을 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음식점 결제할 때 간혹 가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잘못해가지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달려가가지고 카드를 취소해달래. 그래서 아, 왜 그러냐고. 그 법인카드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얼마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취소하고 자기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일반 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 안 합니다. 법인카드 쓸 때 펄펄 떨면서 법인카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카드처럼 초밥 먹는 데 써, 소고기 먹는 데 써, 장어 사 먹는 데 써, 명절 그 차례 지내는 비용으로 써. 그거 다 개인카드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용차를 막 자기 개인차 부리듯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지가 않잖아.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도 도덕성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대통령은요 엄청난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 있고 자기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원인 모를 의문사를 당하고 하는데도 자기는 모른다. 그 사람 모른다. 라고 모르세요 하고 그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은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 카드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대통령 뽑아야 되겠어요? 아무리 민주당이라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이라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원하냐고. 그건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 아닌 건. 근데 요번에 퍼센트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수치일까? 진짜 원했던 수치인가요? 진짜? 만약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 돼요. 민주주의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막 대통령 되라고 거의 뭐 과반수가 지지를 하는 나라인데 정가 사범인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전과 기록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상관없다고 하는 국민이 거의 과반수가 된다 그러면 이 나라는 굳이 민주주의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무식한 놈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막 독재하는 게 낫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일단은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가 됐고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갈지 이분도 지금 정치적인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뭐 서투른 점도 있을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 정권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대장동 개발을 왜 게이트라 부를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